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와 있네요. 6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8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첫 번째 시청자님인데 굉장히 지금 수익 구간이시죠? 80% 보유 비중이면 또 비중도 잘 실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주시죠. 네, 삼성 SDI를 지금 이제 67만 원에 갖고 계신데요.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코로나 때 18만 원이기도 했어요. 저가가 20만 원 전후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이 대형 종목이 1년 사이에 400%가 오른 거잖아요. 그 400%가 오른 시점에서 한 조정 받았을 때 아마 다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줄까요? 네. 여기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25만 원, 2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400%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조정 받을 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는 아니시지만 또 본질적인 투자는 아니십니다. 남들은 이미 3-4배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타신 거거든요. 그 전에서 보면 사실 7배 올라탄 거거든요. 따라서 삼성 SDI는 대신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2차 전지가 자동차에만 소요되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삼성은 아직 LG라든가 SK이노베이션처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런 발표가 없죠. 아무런 주식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발표 없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면 사고 치고 있는 거라고. 뭐 저쪽에서 울든지 뭐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지들끼리 싸우든지 그러면 애들이 우회 요소가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건데 뭔가 아무 말 없이 너무 조용하다. 그러면 어디에 무슨 뭐 문에 손이 꼈든지 아니면 무슨 어딘가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 SDI는 주식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올라가는 주식이 최고 좋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몰라. 아무도. 그냥 회사가 좋으니까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호재가 나와서 슈팅 나왔을 때 그때 팔아먹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SDI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접촉하고 있는 거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67만 원에 80%인데 비중이 뭐 상당 부분 높기는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논쟁이 어제 국공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도 은행주라든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것은 경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지 인플레이션의 확산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어제서는 그렇게 은행주라든가 그리고 또 성장주 애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스닥도 신고점, 스탠앤푸어도 신고점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그럼 성장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거. 한국은 수출만이 되는 거죠. 반도체, 자동차, 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이게 포인트죠. 더군다나 2차 전지는 지금 가장 핫한데 삼성 SDI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그동안 되게 조용했었어요.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한번 기지개를 이번 장에서 피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80%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비중이 중요하긴 합니다. 운용 전략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운용에 좀 묘미는 살리셔야 돼요. 너무 몰빵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올 때마다 심리적으로 좀 견딜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수익 실현. 직고점이 80만 원 전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호재 발표 터졌을 때 그러면서 슈팅이 나올 때 뭐 82만 원이든 3만 원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좀 끌고 가시고요. 네, 홀딩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 보고 계실 텐데요. 홀딩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80만 원 전후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셀리버리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12만 6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대표님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셀리버리 한번 여기 한번 이거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화면 한 번만 좀 잡아주시죠. 이게 연간 실적입니다. 네. 셀리버리 연간 실적인데요. 지금 잠깐 보이시죠? 이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니까 제가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잘 보이시죠? 연간 실적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월달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1억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196억. 8억 매출액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 적자 172억 원. 이번 연도는 1, 4분기 매출액 1억이에요. 적자가 마이너스 46억. 즉 셀리버리는 정상적인 투자 종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어날 대형 계약건, 기술 이전건이라든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임상 3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한미약품처럼 기술 이전료를 받고 다국적 기업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한 큐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작은 회사냐? 시가총액 볼게요. 1조 6,800억이에요. 1조 6,800억인데 매출액은 현재 10억 원이 못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20만 원이었을 때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고점이었을 때. 3조 4천억이었겠죠. 지금 10만 원에 이거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현재 반토막 난 상태에서 1조 7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올라올 수 있느냐 안 올라오느냐는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겠죠. 다행히 그런데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수선하죠. 누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한다. 누구는 또 똑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누구는 떨어진다고 보고 저 같은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경기의 정상적인 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델타 변이까지 지금 나와서 이제 앞으로 끝났다. 어수선합니다. 이때 이런 주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오리무중일 때, 시장이 굉장히 돈이 우왕좌왕할 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극과 극을 달릴 때. 자, 그런데 주가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라든가. 자, 그래서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손절 라인은 뭐 여기 저점으로 이렇게 여기 잡으시면 되겠네요. 6월 10일 날 최저점이었던 91,5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현재 12만 원이시니까 지금 버티셔야 됩니다. 한번 지금은 더군다나 델타 변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변동성이. 그것이 꼭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붙잡을 수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일단은 홀딩 전략입니다. 네, 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셀리버리는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KG 동부제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9,3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이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마이너스 4% 넘게 하락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예요. 네, 손절인 건가요? 네. 네, 결론은 매도인데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잠깐 한번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아까 보셨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있잖아요. 저랑 보셨던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징이에요. 철강업종, 은행업종, 철강업종, 보험업종 이런 것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같이 상승이 되는 종목이죠. 근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시장금리라고 보는 이게 플러스 5.28 올랐죠. 미국 국공채입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5.8%, 2.8% 올라갔으니까 은행업종한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상당히 좋았겠죠. 그래서 실제 은행업종들 미국 한번 본다면 어제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종목이 지금 KG 동부제철이잖아요. 포스코, KG 동부제철, 철강업종들이 은행업과 더불어서 원자재 주니까 쇳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니까 경기가 또 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신다면 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3.57% 올랐죠. 어제 미국에 있는 은행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나스닥 은행 업종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업종 보시다시피 동부제철처럼 똑같이 계속 떨어졌다가 우리나라 철강 업종하고 똑같아요. 그랬다가 어제 급반등 나왔죠. 동부제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월요일 날 당연히 다시 원위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저런 부분이 추세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신고점 자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제는 은행업종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가 나왔지만 추세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동부제철 지금 매수 가격, KG 동부제철 보니까 19,300원이신데요. 이 갭을 메꾸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저는 좀 약간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갭도 너무 크고 그래서 18,500원 전후인데 갭을 메꾸는 척 하다가 결국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18,500원 전후에서 좀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다른 종목들도 미국 신고점이고 또 인플레이션도 착한 인플레이션 같이 동반 강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는 당장 또 정책 금리는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적어도 3개월은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데서부터. 그러면 주식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옮겨서 인플레이션 주가 아니더라도 좀 더 민감한 주식, 좀 더 공격적인 주식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일단 다음 주 반등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18,500원 전후로 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18,500원 선 전후까지 상승을 한다면 매도해 보시고 다른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CJ가 들어와 있네요. 11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CJ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까요? 생각보다 또 종목 상담에 많이 오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위 팔자를 좀 고치려고 하는. 왜냐하면 10배 나는 주식, 네. 뭐 적어도 5배 나는 주식. 대표님 저는 괜찮아요. 시간도 많고 어차피 여윳돈이니까 적립식 펀드 등록 한 1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3년 기다릴 수 있다. 네. 말은 그렇게 해요 다. 여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죠. 저는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봐요. 성격만 봐요.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해놓고 실제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아서 다음에 다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CJ가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주식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남은 몇 안 되는 좋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더군다나 CJ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택배 사업 그리고 그렇죠. 컨텐츠 사업. 그렇죠. CJ E&M, CJ 그리고 또 누굽니까? CJ 여러분들 케이블 TV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컨텐츠도 하고 있고 그리고 택배 사업. 이 가운데 지금 CJ 하면은 제일제당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그랬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덕분에 지금 영화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다시 다 후퇴잖아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장기로 봤을 때는 이게 백신을 맞았을 때는 60% 이상 항체가 형성돼 집단 면역이 시간이 갈수록 다 또 이제 예전에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죠.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것은 영국에서 나온 거는 이제 알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 이제 또 다른 걸 붙여요. 뭐 감마라든가.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서 나온 건 델타 변이에요. 델타 변이는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전파 속도가 4배가 빠릅니다. 그러면 백신 만들어놨는 데에서 10개월 걸렸잖아요. 알파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RNA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변종 바이러스가 워낙 많아서 지금 70몇 개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백신 만들어내는 회사 입장에서 10개월 걸렸으면 그 다음 변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시간이 더 단축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4단계까지 격상한 거는 굉장히 이거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선제적 예방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급락 나오고 있는 이런 CJ 같은 그룹주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CJ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11만 3천 원에 사셨는데 네. 문제는 이걸 이제 기다리실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델타 변이 나오니까 이제 곤두박질 치죠. CJ E&M이나 컨텐츠 관련주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15% 갖고 계신데 앞으로 CJ 같은 종목은
성급하게 사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민감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씩 한번 더 좀 담가 나가는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다음 날 5% 빠졌다고 또 5%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직저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좀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마 사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올라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눈치 빠른 대형 펀드들은 사실 이렇게 CJ라든가 이런 거 눈독 들일만 하거든요. 대형 종목이고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다가 기회가 한 번 더 온다. 95,000원 전후까지. 그러면 그 아래 밀리면 5% 정도 더 추가하는 형태. 그렇게 좀 그래서 단기간인 장기로 하면 아마 평균 매수 단가가 그러면 이제 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종목으로 결국에는 20만 원 정도 100%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오히려 나한테 불리했던 남들이 보기엔 불리했던 상황이지만 그걸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주식의 능력이거든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샀는데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15%밖에 안 사셨잖아요. 아직. 10% 정도는 더 제가 봤을 때 살 수 있다. 그래서 95,000원 아래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5% 더.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 저점 깨고 내려오면 이런 기회는 없겠죠. 85,000원이라면. 사실 저도 이거 계속 지금 살려고 그러니까 따라 산 주식은 그런 면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단기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먼저 전화로 들어온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성우 하이팅. 성우 하이텍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382원. 7,382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60% 됩니다. 60%요.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자꾸 매수하다 보니까 그래. 근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좀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올라가기 싶어갖고 내 생각이 이게 좀 올라가기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기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죠? 7,382원요. 아, 예. 제가 친구 고점이 17,385원이라 혹시 그 가격에 사신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7,300원이요? 예, 예. 아, 네. 그러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쵸? 예, 저기 올라갔다 니로는 보고 바로 샀더만 자꾸 사였더만은 그래. 네. 자,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머니 주식 꽤 오래 하셨죠? 조금 했습니다. 예. 그동안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크게 손해는 안 봤습니다. 조금 네. 벌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잠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동차 부품주 하시면 생각나는 게 이제 성우하이텍은 앞으로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로 건너가고 있고 폭스바겐도 건너가고 있고 다 건너가잖아요. 네. 그래서 만도조차도 전기차라든가 충전 쪽을 하는 따로 떼서 이번에 분사를 하고 2차 전지들조차도 SK이노베이션, LG화학도 화학업종인데 전기 자동차를 위한 사실 부품회사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게 따로 회사를 분산시키고 다 이렇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다가 사실 다 올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부품이 3만 개에서 2만 5천 개가 기존 자동차는 들어가는데 없어지는 부품이 2만 개가 없어집니다. 남는 건 15,000개 정도 남아요. 갈수록 이 부품 수는 줄어들겠죠. 그럼 성우하이텍은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어진 앞으로 미래형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서 생존할 수 회사가 부품이 그쪽입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전기 자동차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부품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샤시라든가 범퍼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어딘가요? 저는 이게 없어지는 쪽이죠. 예. 예, 다행인 거는 성우하이텍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3, 4년 전에 이스라엘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에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엔비디아의 테슬라의 엔비디아 그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데 성우하이텍도 그거를 이미 3, 4년 전부터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해서 큰돈 주고 인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을 보면 매출액은 굉장해요. 예전에 2019년도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지금 5, 6천억밖에 안 되지만 2019년도 매출액이 3조 3천억.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우 하이텍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전체 봤을 때 3조 3천억. 당기순이익은 400억. 2020년도에는 매출액 2조 9천억.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20억.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샤시 파트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우 하이텍에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아 자동차하고 조지아주하고 알라바마 저기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성우 하이텍이 원래 한국에서 했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성우 하이텍은 미국 공장이 없어요. 거기 안 따라갔어요. 조지아주 공장하고 알라바마주하고 현대차에. 그래서 그 클러스터에 없고 대신 그걸 따라가는 회사가 화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성우 하이텍이 했던 역할을 화신이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대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신은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온 거고 성우 하이텍은 사실 지금 이제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올라오는 건데 다행인 거는 현재 국내 자동차들도 지금 6개월 정도 밀려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 지금 잠깐 조정 줬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성우 하이텍이 이번 상승장에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한번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줬을 때 사실 지금 오히려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는데 60%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가시긴 어려울 것 같고 직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조금 하셨다가 아마 주식을 제가 목소리를 딱 질문만 들어봐도 알거든요. 보통 분들은 조금 초보들은 손실 입었다고 막 죽는 목소리인데 어머니는 그냥 사실 이 종목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쪽 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더 살 건지 말 건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버티셨다가 올라 시층 나올 때 한번 조금 덜어주시고 나머지 갖고 절반 정도 갖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갖고 보시는 거 어떨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큰 사이클이 왔어요, 어머니. 정확히 잘 보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유 전략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보유 전략으로 짚어주시면서 상승 시에 좀 조금씩 또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네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칩스앤미디어요. 칩셋미디어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600원에 40%입니다. 17,600원이면 혹시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4월달. 4월 정도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40% 한 번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요,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7,600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청자님 단기로 보시는지 좀 중장기 전략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장기 정도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십니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네. 계속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7,600원에 40%신데요. 회사도 괜찮고 꽤 괜찮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런 주식이 지금 앞으로 컨텐츠라든가 이미지 센서라든가 반도체 쪽에서 디램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갈수록 이쪽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영상 처리 쪽으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40% 종목의 시가총액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1,360억짜리예요. 시가총액이 칩셋미디어가 1,360억이고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150억 정도에다가 지금 시가총액도 사실 저는 좀 크다고 보여져요. 성장성도 있고 꽤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코로나 전후에서 5,000원에서부터 지금 2만 원까지 올라오고 14,000원 전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제도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네요. 직접 왜냐하면 여기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고 장난치기가 좋아요. 저는 이런 류의 주식을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 소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선호하는 류가 이런 시가총액 한 3천억 전후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매매하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장이 조금만 안 좋았을 때는 이렇게 훅 밀려버리잖아요. 굉장히 얇다는 거죠, 지지층이. 즉 돈이 많은 세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식에는 저는 주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증시 기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주인 없는 주식은 없다. 그게 관리 세력들이 있다는 건데 관리 세력의 힘이 굉장히 좀 미미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어떤가요? 주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앞에서 한번 탁 솟죠. 그러다가 줄어들고. 네, 이렇게 거래량이 솟았잖아요. 그 매집 거래량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랬다가 눌림목 주고 두 번째 거래량 쏟고 다시 2차 매집. 평균 단가는 이 정도 맞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2,000원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판단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만 원, 4천 원까지도 보고 하고 여기서 주가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갈수록 감소하죠. 네. 그리고 나서 아래로 개파락으로 어제 떨어졌는데 직접점 깨고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아줄 의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진짜 세력주들은 거꾸로 사람들이 털기 때문에 받아서 쳐 올리는데 칩셋 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주가가 떨어져서 나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런데 이런 주식이 또 시장에 올라갈 때는 또 손살같이 올라가요. 다행인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또 움직이기도 했고 따라서 어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미국 시장 괜찮았습니다만 어제 올라간 종목들이 미국장도 나스닥 100 종목 기준으로 뭐 체크포인트라든가 JD.com, 메리엇 인터내셔널, 바이두, 뭐 네이즈 그리고 ASM 홀딩스 여러분들 보시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나 어떤 전자상거래를 도와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몇몇 소프트웨어 컨트롤 관련 종목들인데 칩셋 미디어도 광의로 보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크게 욕심내실 만한 종목은 사실 이 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한번 올라갈 때는 또 뭐 좋게 올라가지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은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한번 좀 잘라내시는 게 어떨까. 이번 장에서 보니까 아까 40%를 17,600원인데 17,600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5,800원 전후 이 정도 반등은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또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안전한 쪽으로 한번 옮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800원 전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승 반등 기회가 왔을 때 매도해보시고 교체 매매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전화로 들어온 종목 상담은 여기서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문자 종목들 몇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예스24가 들어와 있네요. 14,12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예스24,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예스24요? 네. 예스24. 어제장에서 0.76% 상승 네. 마감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미리 뭐 알았다면 모를까 저희도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종목도 그렇고 단가라든가 맞아요. 정확한 잘 이게 실시간으로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예스24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예스24가 14,120원에 네. 30%. 14,120원에 30%. 예스24.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예스24의 플래티넘 회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초창기부터 거의 초기부터 이 S24를 써오고 있고 이제 이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네. 뭐 지금 쿠팡에 총알 배송, 새벽 배송 하는데 사실은 S24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침에 하면 저녁에 와요. 굉장히 네. 빠른 배송이네요. 왜냐하면 책이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전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책은 저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S24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경쟁력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올랐어요. 4,000원, 3,000원, 심지어 2,000원이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리고 그 가격이 코로나 전에도 계속 이 가격이었습니다. 2,000원, 3,000원에서 코로나 때 잠깐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잠깐 떨어진 수준이에요. 박스권에서 2,500원, 3,000원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번 코로나 끝나고 손바뀜이 대규모로 나가면서 장대로 솟았죠. 자,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폭락 나올 때, 코로나 폭락 나올 때 거래량이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 주가 폭락 나왔을 때인데요.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2020년 3월 4일.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팔았다는 얘기죠. 왜 안 팔았을까요? 이미 코로나 가격이나 그때 가격이나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반도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니아층만 한 주식이기 때문에 팔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량이 잘 컨트롤되고. 근데 그 주식이 2,000원에서부터 2,000원, 4,000원에서 2,000원 떨어져도 아무도 안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지금 5배가 나왔고 12,000원 되고 13,000원 되니까 어때요? 그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14,000원에 터졌어요. 5배, 6배. 2번이나.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괜찮은데 밀리면 아래로 그냥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받아주고 장기간 침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수익률을 따라다기보다는 잘못 물리면 고생도 하지만 주식도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회사고 참 괜찮은 회사지만 지금은 전략, 매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24 좀 손실 구간이시긴 하지만 지금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가 들어와 있네요. 12,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CIS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CIS. S죠.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모두 다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표님께서 이제 종목을 보시고 또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네, 12,600원에 50%. 25%요. 25%.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은 한번 이게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대형 종목 같은 경우 실적 같은 경우를 제가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CIS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좀 작거나 이런 거는 바로 이게 저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CIS는 지금 매출 시가총액이 6,200억 그리고 2차 전지 제조 설비 및 자동차 극판 제조 장비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회사는 헝가리 쪽하고 폴란드 쪽에 지금 이 라인 매출이라든가 이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폭스바겐도 그렇고 다른 국내 자동차 LG도 그렇고 2차 전지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유럽 쪽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공장이 있어야 되지만 유럽의 공장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유럽 내에서 자동차 빨리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지금 들어가도 2년이나 걸려요. 다행히 CIS는 그래서 그게 이미 가 있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경쟁력이고, 주가도 슈팅이 한번 나왔죠. 2만 원까지. 보시면은 주가 폭등 나가면서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네요. 그렇죠? 네. 주가 폭등 나가면서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미 한번 대량으로 밀집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가가 계속 가격 조정 맞죠? 거래량도 계속 줄고 18,000원에서 거의 마이너스 40%가 난 상태인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든지 그럼 손바뀜이 났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매수도 없지만 사실 매도도 없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 이런 경우에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도 업황도 괜찮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주가도 이 정도면 최근에 물론 5,000원에서 4배 정도의 2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한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12,600원이잖아요. 12,600원인데 지금 1,900원. 월요일 날 좀 올라오면 11,000원 정도. 그래서 반등시 팔을 거냐, 아니면 버텼다가 나중에 안 되면 여기서 손절을 자를 거냐인데 지금은 테크니컬 요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셨다가
여기서 만약에 최만 한 700원, 1,800원 못 올라가고 줄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럼 한번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로 해서 좀 준비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는. 왜냐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손실이라면 다른 데서 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입니다. 네, 홀딩입니다.